당신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행복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왜 요즘 따라 내 옷깃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분명히 매일 샤워를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외출 전마다 괜히 옷에 향수를 조금 더 뿌리게 되었고 사람들과 마주 앉을 때는 은근슬쩍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할머니 집 이상한 냄새 나. 아빠 차에선 왜 이런 냄새가 나지? 그 말이 마음속에 꽂혀서 쉽게 빠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냄새는 당신이 더럽거나 관리를 못해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나이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면 꽃도 향이 변하고 나무도 껍질이 갈라지듯 우리 몸도 조용히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채취입니다. 나이 들면서 나는 냄새를 과학자들은 노랫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이 분자는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40대 중반을 지나며 본격적으로 몸에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옷감이나 이불, 베개에도 스며들기 시작하죠. 즉, 이 냄새는 몸이 노화되고 있다는 생리학적 신호일 뿐 절대 당신이 지저분하거나 불결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인 냄새는 우리 마음의 남모를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내가 더 이상 상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자책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냄새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냄새에 담긴 당신의 삶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당신이 지나온 시간과 경험, 기억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갓난아기에게 나는 우유 냄새처럼 청춘의 향수처럼 늙음에도 그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익숙하고 누군가에겐 생소하고 누군가에겐 어릴 적 외할머니 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들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 냄새가 말해주는 건강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재를 존중하며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 몸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돌봐주면 좋을까? 라고 묻는 거죠. 누구도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에 따른 변화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작은 변화의 불편함, 그건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노년에 복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의 채취,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품격과
삶의 향기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날까? 과학으로 보는 노인의 향기. 노인의 냄새는 단지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샤워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분들조차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스며드는 냄새를 느끼며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피지선 활동이 줄어드는 대신 특정 피지에서 노렌날이라는 성분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렌날은 산패된 기름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혹은 눅눅한 천 냄새와 비슷한 향을 띱니다. 즉, 몸에서 나이의 흔적이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살에 일라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걸까? 강원도 원주에 사는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집 냄새 이상해라는 말을 한 이후 이불도 새로 사고 방향제도 뿌려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스스로 매우 위축됐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2번 씻고 옷도 매일 갈아입어요. 근데 저한테서 냄새 난다고 하니까요. 나를 피하는 것 같아 괜히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상담받은 결과 혈압약과 이뇨제 복용, 그리고 경미한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체취가 조금 더 강하게 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렌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피부의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체취가 배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등, 겨드랑이, 목덜미, 가슴 부위 등 피지가 많고 땀이 많은 부위에서 더 잘 퍼집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오래 복용하는 어르신일수록 몸 안의 독성 대사물이 땀을 통해 배출되며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부 건강이 보내는 냄새의 경고. 이건 단순한 채취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 나는 냄새가 단순히 노화의 흔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몸속 에너지가 고갈되면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케톤체가 소변, 땀, 입 냄새로 퍼지며 사과 썩는 듯한 단내 혹은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사례 2. 몸에서 단내가 나더니 결국 부산에 사는 68세 박종기 어르신은 가족들이 입 냄새가 심하다고 걱정해 병원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당뇨성 케톤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입 냄새야 나이 들면 나는 줄 알았지 그게 당뇨 신호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양치 덜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 암모니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부에서 독특한 물비린내 혹은 약간 썩은 피냄새 같은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역시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져 피부에서 오줌 냄새처럼 찌릿한 냄새가 날 수 있고 치매나 파킨슨병 초기에는 후각이 둔해져 자신의 채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3. 냄새는 나는데 본인은 못 느껴요. 서울 도봉구의 요양보호사 윤정희 씨는 한 어르신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해 매일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어르신은 가정에서도 혼자 지내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본인 냄새를 못 느끼셨던 거죠. 매일 씻어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도 금세 다시 냄새가 배더라고요. 결국 해당 어르신은 인지기능 저하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식단 조절로 어느 정도 개선된 사례입니다. 3부. 냄새에서 자유로워지는 실전 루틴 7가지.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채취를 억제하고 건강한 노후의 향기를 되찾는 7가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데오도란트보다 중요한 건 피부 보습.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일어나고 거기서 피지 산화가 더 활발히 진행됩니다. 샤워 후에는 무향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혀 닦기는 입 냄새의 핵심 포인트. 칫솔질보다 중요한 건 혀 표면에 낀 백태 제거입니다.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하루 1회 이상 닦아주세요. 통풍 좋은 면 소재 옷 입기. 합성 섬유는 땀과 채취를 머금고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속옷, 티셔츠는 면 100%로 자주 세탁해 주세요. 노랫날 억제 식품 챙기기. 녹차, 토마토, 미나리, 딸기 같은 항산화 식품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산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 공기 순환 루틴화. 창문을 하루에 2회 이상 20분간 열어주세요. 냄새가 집안 섬유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손톱, 귀 뒤, 겨드랑이 확인하기. 손톱 및 귀 뒤 등은 쉽게 놓치고 냄새가 배기 쉬운 부위입니다. 작은 습관이 전체 채취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주 1회 침구와 쿠션 세탁하기. 냄새는 피부에서 나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 옮겨간 이불, 옷감, 소파에서 오래 지속됩니다. 섬유 속 노랫날 제거는 세제 혹은 식초나 베이킹소다 세탁이 효과적입니다. 보너스 팁. 냄새로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자기 몸의 냄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확인 루틴을 만들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입었던 셔츠를 봉투에 넣고 하루 뒤 확인, 베개 커버 냄새를 한 번씩 맡아보기 등. 채취의 주범, 용변 냄새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노인의 냄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바로 대소변 관련 채취입니다. 피부에서 나는 산화 냄새, 약물 냄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느껴지지만 대소변 냄새는 때로 훨씬 더 직설적이고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더 쉽게 새어나올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문 관략근과 요도 관략근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조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원하지 않을 때 방귀가 새어나오거나 기침, 웃음, 계단을 오르는 중에 소변이 살짝 묻어나는 일도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장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와 가스가 자주 생깁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 트림, 방귀가 잦아지고 가끔은 용변이 속옷에 묻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집안, 이불, 옷, 의자 등에 채취가 남게 되는 겁니다. 대전의 79세 어르신 김재분 할머니는 딸이 외출하고 돌아와 방에 들어오는 순간 엄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라고 말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조금씩 변을 지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게요. 병원에서는 관략근 약화와 변실금 초기 진단이 나왔고 이후 꾸준한 비데 사용과 운동, 간식 조절을 통해 냄새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냄새 없는 노후, 비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데는 단순한 편의기기가 아닙니다. 노년기 채취 관리의 필수 도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노폐물 잔존 제거. 변 후에 휴지로만 닦을 경우 항문 주위에 찌꺼기가 남기 쉽고 이게 천천히 산화되어 냄새를 배출합니다. 비데는 잔존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세균 번식을 막고 노년기에 발생하는 요로 감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도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소변 세척 기능.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소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나며 진하고 지독해지기 쉽습니다. 비데의 약한 물줄기를 활용해 매번 소변 후 부위를 정리하면 냄새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항문 건강 유지. 잦은 변비나 치질로 항문 주위가 민감해진 어르신들에게 비데는 자극 없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냉수보단 미온수로 설정 약 35도 전후. 강한 물줄기보단 부드럽게 설정. 마른 수건이나 전용 건조기 사용 후 반드시 건조해 주세요. 냄새는 우리와 타인의 거리입니다. 그 냄새를 잘 관리한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단지 비데를 사용하는 습관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앉는 자리에서 나는 향기가 불쾌한 채취가 아닌 관리된 청결과 존중의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향기롭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인의 냄새는 결코 게으름이나 청결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몸에 남기는 흔적이며 우리가 돌보고 이해해야 할 건강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소장, 냄새라는 게요. 참 이상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태도 하나, 시선 하나, 그리고 때론 냄새 하나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면으로 지적하기 어려우면서도 한번 느껴지면 잊기 힘든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감한 주제를 너무 수치스럽게만 다뤄왔습니다. 나이 드니 냄새 난다. 노인 특유의 쉰내가 싫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존재 자체를 지우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아기의 우유 냄새, 연인의 향수 냄새, 그리고 늙은 어머니의 이불 냄새. 모두 기억이 깃든 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냄새를 불쾌함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냄새는 기억의 통로입니다. 향기를 맡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 어떤 시절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향기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비누향이 배인 어머니, 맡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외할머니의 방, 그런 따뜻한 향기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라면 그건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것입니다. 냄새 관리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느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을 고르고 양치하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는 이유는 내 기분도 있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상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냄새를 점검하는 것은 곧 관계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누구나 향기롭고 싶어 하고 누구나 배려받고 싶어 하니까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76세 이정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몸을 씻고 딸이 사준 무향 보습제를 온몸에 바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등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톡. 그게 하루 루틴의 마무리입니다. 나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제는 딱히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나를 신경 쓰는 이 마음이 향기로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성은 향기로 전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노후를 만든다는 건 화려한 향수를 뿌리거나 고급 스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꼼꼼하게 향기 좋은 비누칠과 함께 얼굴과 목, 귀 뒤를 닦는 일, 하루 한 벌 속옷을 갈아입고 세탁한 옷들은 햇볕에 말리는 일, 샤워 후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는 습관, 이불과 커튼에 쌓인 먼지를 주 1회 털어주는 일, 바디크림을 바르며 내 몸을 조용히 쓰다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향기 루틴이 됩니다. 냄새는 시간이 쌓인 흔적입니다. 당신의 채취는 당신의 인생이 남긴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상쾌하든 낯설든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냄새를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향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분은 항상 깨끗하고 향기로우셨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 들어도 당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몸은 그 나이듦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냄새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을 뿐입니다. 그 흔적이 향기라면 그건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노년의 향기나는 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